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시드머니를 가지고 가게를 차리시려고 준비 중이신 예비 창업자들에게 많이 이제 유용한 정보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성격은 되게 유쾌하고 막 장난도 많고 이런 성격인데 창업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많이 공격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이유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게 4개를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창업 컨설팅만 믿고 이제 오픈을 했다가 쫄딱 망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노감이 마음에 화가 많아서 다시는 저 같은 분들이 이제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아마 프랜차이즈업이나 그 창업 컨설팅 회사에서는 이 영상을 되게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좋은 업체를, 좋은 소개를, 그리고 내가 잘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오픈을 하시라는 얘기를 이제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선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이제 대상은 소상공인들, 막 소자본, 그러니까 1, 2억이 작은 돈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프랜차이즈를 열든 아니면 이제 가게를 열든 할 때 들어가는 최소 비용이라는 게 이제 평균적으로 있잖아요. 그게 보통 1, 2억은 준비를 하셔야지 가게를 운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풍화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특이 케이스로 이제 조금 더 적은 돈으로 시작은 했지만 아무튼 이건 또 별개의 이야기로 1, 2억을 나는 평생 회사를 다니면서 차곡차곡 다 열심히 모았어요. 근데 나는 요 직업에 대해서 정보가 1도 없어. 근데 이 돈을 갖고 좋은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들은 창업 컨설팅을 가시게 된단 말이죠. 근데 창업 컨설팅이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프랜차이즈업을 제휴를 맡고 있고 그냥 보통 사람들보다는 상권 분석이 이제 특별하긴 하죠. 근데 이런 좋은 상권이 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좋은 상권이 늘 있으면 다 창업을 하고 이제 다 성공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보통의 이제 창업 컨설팅의 이제 매물은 많이 이제 장사가 안 돼서 다시 재판매를 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거를 다시 모아서 지금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1차 팩트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이제 하고 있는 업장이 이제 내가 이걸 장사를 그만두겠다. 그래서 창업 컨설팅한테 팔아주세요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것 중에 이유 가지가 이제 제가 크게 3가지로 이제 나눠봤어요. 첫 번째, 대부분의 이유가 몸이 안 좋아서 일을 이제 일만큼 하셔가지고 돈을 돈대로 이제 벌어서 나 좀 쉬고 싶다 하시는 분, 그분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제일 많고요. 두 번째,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나는 1억 주고 투자를 했는데 매달 막 마이너스 까먹고 있으면은 이거 빨리 손절하고 튀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 매물. 그리고 세 번째 말하는 제 매물은 이거는 괜찮은 매물이에요. 사람의 몸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원래 지금 풍화를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업 아이템이 있어서 그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시드머니가 필요하고 지금 당장에 생활비를 이제 벌어야 되니까 가게를 이제 풍화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은 한계인데 더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고 내가 이 가게에서 3, 400을 번다고 한들 나는 이 다른 아이템을 하면 3, 4천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 몸은 한계밖에 안 돼. 그래서 3, 400을 포기하면서 이거를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분들은 이 확실한 3, 400을 벌기 위해서 창업을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가게로 인수를 받으면 정말 땡큐죠. 근데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대부분 창업 컨설팅에서는 이제 좋은 말만 하고 안 좋은 가게도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하니까 이런 거에 혹해가지고 그냥 일을 벌리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우리나라 창업률이 전체 창업률, 요식업이 제일 높거든요. 3.1%. 그 중에 2.8%. 그 중에 이제 폐업률이 창업률은 2.8%인데 폐업률은 매년 3.1%예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가게들도 계속 폐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 들어온 가게들도 들어오자마자 망한다는 거죠. 컨설팅 업체가 이런 기존에 있던 가게들을 이제 받아와서 새 업주한테 넘기는 건데 이 새 업주들은 그 컨설팅 업체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냐면 항상 잘 나왔던 매출 그것만 딱 보여주던지
아니면 매출을 가라로 속여요. 이 가라로 속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상세하게 이제 올릴게요. 가라로 속이고 항상 잘 되는 것만 보여줘요. 그래서 현재 잘 되는 건 보여줄 수가 없지. 안 되니까 이제 파는 거니까. 이 업체를 팔려고 하는 이 업체와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이 업체 사장님을 연결을 절대 안 시켜줘요. 왜냐면 사실을 까버리면은 이 가게를 인수받을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계약을 하고 좋은 매출만 나오고 좋은 운영 방식 그리고 여기에서 얼마를 벌어간다를 이제 거짓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후발자한테 넘기게 되는 거죠. 이 넘김을 받고 막 오픈하고 업장이 바뀌든 메뉴가 바뀌든 뭘 하든 해서 나 새로 오픈했어요. 그러면 처음엔 오픈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라도 들어와서 자리가 되게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2달, 3달, 4달이 되다 보면 이 인수를 받은 업장은 뭐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내 돈은 빠이빠이, 내 시드머니 다 날라가고 이제부터 계속 이제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차 싶어서 잘못됐다 싶으면은 이 가게를 또 나는 팔아야 돼. 당장이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팔고 나가야지. 장기적으로 보면 더 손해니까. 그래서 나는 팔 능력이 안 되니까 나한테 소개시켜준 업체한테 다시 연락을 해요. 가게 내놔야 될 것 같다. 그럼 이 가게에서는 그 잠깐의 매출 이것만 잠깐 보여주고 또 새로운 총알바지를 또 이제 만드는 거죠. 이게 창업 컨설팅, 대다수의 창업 컨설팅이 이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되게 좋은 업장을 소개시키는 컨설팅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엮였던 그 업체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업체를 이제 걸러낼 수 있는 눈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그 피해를 당하지 않고 좋은 가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A 업체를 소개시켜줬어. 여기 괜찮대. 이 분야도 괜찮대. 그러면 어찌 됐던 간에 그 가게를 내가 마음에 들었으면 그리고 그 음식을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자신감이 있으면 한 3주 정도는 적어도 2-3주 정도는 그 가게를 매일같이 가보세요. 1-2억이 그냥 날아갈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매일같이 가셔서 음식도 계속 이것저것 다 먹어보고 그리고 손님도 성향을 다 보고 그리고 진짜 장사가 잘 되는 자리인지 아닌지 이것도 보시고 장사가 잘 되는 자리는 그 본인이 들어가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주의해야 할 점은 권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만큼 내가 만들어놨으니까 난 이 권리를 받을 거야 해서 그 후발자한테 그 돈을 받는 거거든요. 물론 시설 권리금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최소한의 것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고 그 시설 권리비 이외에 내가 여기 그 상권을 키워놓은 그 권리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이만큼 권리비를 줘도 되는 자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 3주 정도는 지켜봐야 돼요. 진짜로 여기 이미 음식점이 있다, 여기 먹을 데가 있다라는 인식을 이 동네 사람들한테 키워놓을 정도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데인지 아닌 데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권리비를 컨설팅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장사가 안 되는 데인데 그 전에 사람이 권리금을 받았다고 한들 내 돈을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컨설팅 업체든 어디 부동산에 끼든 가게를 갈 때 권리금이 있다고 하면은 그 가게가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물론 경쟁 상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가게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수도 있어. 그럼 그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경쟁하고 권리금을 조금 한 1,000이라도 더 주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당장 확인해야 되는 거는 내가 진짜 여기가 장사가 잘 되는 데인지 아닌 데인지 권리금을 줘도 되는 데인지 안 되는 데인지 한 3주 정도. 3주면은 그렇게 긴 기간 아니거든요. 그거를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시는 게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이템이 좋다고 한데 그 아이템비는 따로고 아이템비는 프랜차이즈한테 주면 되는 돈이고 권리금이라는 거는 그 건물주 아니면 그 앞에 사람
그 앞에 사람은 어떻게든 돈을 회수를 하고 가시고 싶겠지만, 그러니까 이 굴레를 계속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A라는 먼저 선 업체가 들어 권리금을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그 후발자한테 그 권리금을 사기를 칠 수도 없고, 그 이 중간 업체는, 컨설팅 업체는 이 A라는 업체가 1억에 들어왔어. 근데 이분은 7천만 원이만 받고서 이제 나가고 싶어요. 근데 7천만 원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넘기면 괜찮아. 근데 대부분의 이제 컨설팅 업체를 끼는 거는, 그래, 그럼 당신 7천만 원에 팔아줄게요. 내가 대신 사람들 다 모아오고 팔아줄 테니까 내가 얼마에 팔든 그거는 이제 관여할 거 아니에요 해서 B라는 후발자한테 1억에 팔든 2억에 팔든 해서 중간 수수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를 보는 거는 이 A라는 사람도 전 사람을 컨설팅을 통해서 피해를 봤듯이 B 업체도 똑같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굴레를 끊어야 돼요, 한 번은.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저도 이제 4개 업체한테 그렇게 당했고, 나중에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제 좀 친화력이 좋다 그랬잖아요. 전 사장님들이랑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연락을 안 하지만 그때 당시 장사 때문에 연락을 해서 왜 나한테 사기쳤어요?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물론 당한 건 내 잘못이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구조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당했구나. 그리고 요식업 진짜 잘 알아보고 해야겠구나 라는 걸 그때 되게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권리금 청구기를 당하지 않고 요식업을 잘 운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13년 동안 되게 많이 이제 느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영상 올리는 거는 다 요식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보단 조금은 아니까. 물론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저도 이제 많이 조언을 얻을 거고, 그 영상을 올리면서 그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전달을 할 거고. 그래서 많이들 좀 생각 좀 하시고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